밤에 무심코 하는 습관이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다소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통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7만 명이 넘는 노년층이 잠을 자다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처럼 안타까운 죽음의 상당수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매일 반복하는 어쩌면 피할 수 있는 수면 습관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흔히 세월의 흔적이라고도 말하죠. 특히 60세, 즉 환갑을 넘어서는 시기부터는 심장, 노회, 호흡기 등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 장기들의 기능이 점차 취약해지고 밤잠을 조절하는 복잡한 생체 시계도 서서히 변화를 겪게 됩니다. 깊은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수면의 질과 양 모두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잠꼬대나 얕은 잠이 잦아지고 새벽에 일찍 깨어나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또한 전반적인 근육량과 근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신체의 안정성과 균형 감각도 약화됩니다. 이러한 노년기의 신체 변화들은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사소한 잠자리 습관들마저도 나이 든 우리 몸에는 훨씬 더 큰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는 무심코 해왔던 습관들이 노년에는 예기치 않은 낙상, 심각한 호흡 곤란, 심지어는 심혈관 문제와 같은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노인들은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어든 똑같은 잠자리 습관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자왔어.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와 같은 생각으로 새로운 정보나 습관 변화의 필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무심한 습관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거나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수명을 조금씩 단축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밤에 당신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이러한 위험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응급 상황을 유발하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수면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밤 당장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러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변화들을 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 환자들을 만나며 얻은 풍부한 임상 경험과 수많은 연구와 논문을 통해 밝혀진 최신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올해만 해도 이미 많은 노인들의 생명을 앗아간 6가지 흔하면서도 위험한 수면 습관들을 자세히 해부해 보려 합니다. 이 중 두 번째 습관은 특히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위험한 습관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제시하여 당신이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숙면을 취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향한 여정은 바로 여기, 이 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밤을 지키는 생명을 구하는 조언들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숨겨진 위험 1호까지 당신의 밤을 지켜라. 습관 7. 잠자리에 들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쉽지만 사실은 건강에 매우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 습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물론 수분 섭취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노년층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구성하고 천을 섬세하게 조절하며 음식물의 소화와 영양분 흡수를 돕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하루 2리터는 기본이다와 같은 말을 신념처럼 여기며 꾸준히 실천하시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물론 낮 시간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체액을 젊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액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신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밤에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져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동시에 방광의 탄력성과 소변 저장 능력은 감소하고 방광이 가득 찼을 때 뇌로 보내는 신호는 더 급박하고 빈번해집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낡아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주 비워줘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불과 한두 시간 전에 물, 차 또는 주스와 같은 액체를 다량으로 섭취하면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두 번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에 가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화장실 좀 다녀오면 되지. 그게 뭐 대수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에게는 이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것은 노인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70대 후반의 김 할아버지는 평소 잠들기 전 시원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을 습관처럼 여기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요일을 느껴 급하게 일어나시다가 침대 옆에 있던 작은 러그에 발이 걸려 넘어지셨고 안타깝게도 고관절 골절로 수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다행히 재활 치료를 통해 걸음걸이가 많이 좋아지셨지만 그 이후로는 잠자리 들기 전 수분 섭취에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후회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사고를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요일을 느껴 반쯤 잠에서 깬 상태입니다. 주위는 어둡고 당신의 뇌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해 상황 판단 능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고 나이로 인해 저하된 근력과 균형 감각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단순한 화장실 가는 길이 실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CDC에 따르면 낙상은 노인들의 부상 관련 입원의 가장 큰 원인이며 이러한 사고의 상당수가 밤에 혹은 이른 새벽에 발생한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에서도 노인 낙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골절은 물론이고 뇌출혈 등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단순히 낙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깨어나면
당신의 소중한 수면 주기는 심각하게 방해받습니다. 특히 우리 뇌와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충전하는데 필수적인 깊은 회복 단계의 수면, 즉 비렘 수면의 3단계 서파, 수면직과 렘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성적인 수면 방해는 장기적으로 기억력 문제, 인지 기능 저하, 만성 염증 증가, 심지어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렘 수면 동안 꿈을 꾸고 감정을 처리하며 서파 수면 동안에는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육체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중요한 수면 단계를 놓치면 몸과 마음 모두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고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기존 질환의 관리마저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밤새도록 전력을 충전하지 못해 다음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심장에도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많은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은 과도한 체액을 처리하고 제거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는 밤 동안 혈압 변동을 유발하고 심혈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이미 심장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심부전 부정맥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심부전 환자의 경우 과도한 수분 섭취는 부종을 악화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어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불규칙한 심장, 박동부 정맥이나 심지어 더 심각한 심혈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빈뇨로 인한 잦은 각성은 심장의 부담을 가중시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충분한 수분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시간 조절과 적당량입니다. 낮 동안 특히 오전과 이른 오후 4도 5시까지의 충분한 물을 마시되 늦은 오후와 저녁에는 섭취량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기 시작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최소 2-3시간 전부터는 많은 양의 체액 섭취를 피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만약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목이 마르다면 갈증을 해소할 정도로 몇 모금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잔 가득 마시기보다는 이 작은 습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커피, 홍차, 녹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나 맥주, 막걸리 등의 알코올, 그리고 일부 과일 주스처럼 이뇨 작용을 하거나 방광을 자극하는 음료는 피하십시오. 이러한 음료는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밤에 불가피하게 일어나야 할 경우 화장실 가는 길이 밝고 장애물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침대 옆에 낮은 야간등을 두거나 동작 감지 센서가 있는 조명을 설치하여 어둠 속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움직이고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서기 전에 잠시 앉아 몸이 완전히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간단하지만 중요한 조정을 통해 당신의 소중한 수면을 보호하고 밤중 사고의 위험을 줄이며 전반적인 건강을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그 타이밍이 당신의 밤을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습관 익식, 늦은 밤 식사. 이제 또 다른 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늦은 밤 식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 간식은 하루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편안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긴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가벼운 간식을 즐기는 것은 지친 몸과 마음에 위안을 줍니다. TV 드라마를 보며 야식을 즐기는 것도
우리 한국인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죠. 그러나 노년층에게 이 겉으로는 해로워 보이지 않는 습관은 단순히 약간의 소화 불량을 넘어 건강 문제의 복합적인 연쇄 반응을 조용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작은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속에서 큰 변화를 촉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이 젊을 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신진대사율이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소화 시스템의 효율성도 감소합니다. 음식물이 위장에서 소장, 대장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소화 효소의 분비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소화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신체 능력 역시 약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늦은 밤 식사, 특히 무겁고 기름진 음식을 섭취했을 때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당신이 잠자리에 든 후에도 소화 시스템은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 밤새도록 강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몸이 휴식하고 스스로 회복해야 할 시간에 음식 소화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심장과 다른 중요 장기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식사의 가장 즉각적인 위험 중 하나는 바로 속 쓰림과 위산 역류 겔두입니다. 식사 후 곧바로 누우면 위 내용물과 위산이 중력의 영향을 덜 받아 식도로 더 쉽게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슴을 타는 듯한 익숙한 자결감을 유발하며 어떤 분들은 목까지 시큼한 위산이 넘어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노인들에게 이것은 단지 불편함을 넘어섭니다. 만성적인 역류는 식도 내벽에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발의 식도와 같은 전암성 병변으로 진행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는 식도암의 전 단계로 알려져 매우 위험합니다. 더욱 심각하게는 잠자는 동안 위산이나 음식 입자가 폐로 흡입되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위장병학 저널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취침 3시간 이내에 식사하는 사람들은 야간 역류 및 관련 합병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인에게 흔한 맵고 짠 야식은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식사의 위험은 속쓰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식사에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경우 혈당 수치를 급격히 치솟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집니다. 즉,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젊을 때보다 혈당이 더 높이 오르고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늦은 밤 간식이 밤새도록 높은 혈당 수치를 유지하게 하여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거나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혈당 조절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임상 내분비학 및 대사 저널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의 2020년 연구는 늦은 밤 식사가 특히 노년층에서 다음날 아침 혈당 및 인슐린 수치 증가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혈당 스파이크가 단순히 그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우리 몸에 부담을 주고 다음날 아침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심장에도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늦은 밤 식사는 혈압이 편안한 수면 중에는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밤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저하성론 디핑, 혈압 패턴은 특히 노인들에게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밤 동안 혈압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심장이 밤새도록 과도하게 일해야 하므로 심혈관계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또한 무겁거나 지방이 많은 식사는 부정맥 불규칙한 심장 박동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과식하면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집중되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미주신경 자극 등으로 인해 부정맥이 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이 소화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는 소화 시스템이 대부분의 작업을 끝내고 휴식 모드로 전환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저녁 식사로는 가볍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튀긴 음식, 파스타, 과도한 탄수화물, 그리고 단 음식 대신 살코기 단백질, 닭가슴살, 생선, 신선한 채소, 그리고 통곡물, 현미밥, 소량채과 같이 위에 부담이 적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말 간식이 필요하다면 소량의 과일, 바나나 반 개, 플레인 요거트 또는 한 줌의 견과류처럼 위에 부담이 적고 소화가 쉬운 것을 선택하십시오. 너무 배고픔을 참아 불면증이 오기보다는 가볍게 먹는 것이 낫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늦은 밤 라면이나 치킨을 즐겨 드시다가 역류성 식도염과 고혈압이 심해지셨는데 저녁 식사 시간을 당기고 가볍게 바꾸신 후 증상이 크게 호전되고 혈압도 안정되셨습니다. 밤에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기 힘들었지만 건강이 훨씬 좋아지니 이제는 저녁에 일찍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이러한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당신은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 속 쓰림, 혈당 스파이크, 그리고 심각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밤에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주었음에 분명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잠자리 전 당신의 식단 선택이 당신의 심장과 소화기 그리고 숙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이제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당신이 매일 밤 무심코 취하는 그 자세가 당신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습관 4. 잘못된 수면 자세. 우리 대부분은 매일 밤 습관적으로 선호하는 수면 자세를 고수하며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옆으로 자. 나는 꼭 엎드려 자야 잠이 와. 우리 할머니도 평생 똑바로 누워 주무셨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잠자는 방식이 조용히 당신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말입니다. 노인들에게는 당신이 선택하는 수면 자세가 호흡 문제, 심장 문제, 그리고 심지어 뇌졸중의 위험에 극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도로 위에서 운전할 때 어떤 자세로 앉느냐에 따라 사고 위험이 달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올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사고 시 부상을 줄이는 데 중요하듯이 잠자는 자세 역시 우리 몸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자세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바로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는 자세. 의학 용어로는 안과위양와웨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세가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이 든 몸의 건강 위험에 완벽한 폭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똑바로 누워 자면 중력의 영향으로 혀와 목에 부드러운 조직들이 이완되어 뒤로 처지면서 기도를 부분적으로 막게 됩니다. 이는 특히 코골이가 심하거나 이미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받은 사람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이셨던 60대 박 선생님은 항상 똑바로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아내분이 밤마다 숨을 멈췄다가 크게 코를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되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수면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미묘한 공기 흐름 제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수면 장애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은 옆으로 누워 자는 것에 비해 호흡 곤란을 최대 40%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코골이 소리가 커지는 것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도 폐쇄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수면 중 산소 흐름이 줄어들면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고 다시 시작되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에피소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우리 몸은 산소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심장을 더 강하고 빠르게 뛰게 만듭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산소 부족과 심장 부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혈압, 불규칙한 심장 박동부 정맥, 심장마비, 그리고 뇌졸중에 훨씬 더 높은 위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수면의학 저널 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똑바로 누워 자는 노인들은 옆으로 누워 자는 노인들에 비해 야간 심장 질환예, 협심증,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22%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밤 동안 심장이 쉬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리는 것과 같으니 얼마나 위험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산 역류, 혈아드나 횡경막 탈장이 있는 노인의 경우 똑바로 누워 자면 위산이 중력의 방해를 덜 받아 식도로 더 쉽게 역류하게 됩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속쓰림뿐만 아니라 조용한 야간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역류는 식도 내벽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발의 식도와 같은 전암성 병변으로 진행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는 식도암의 전 단계로 알려져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더욱 심각하게는 잠자는 동안 위산이나 음식 입자가 폐로 흡입되는 흡이나 퓨레이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흡인이 발생하면 폐렴이나 심지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학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연구는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옆으로 누워 자는 것에 비해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 글림프 시스템 효율성을 최대 63%까지 감소시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글림프 시스템은 잠자는 동안 뇌에 축적되는 유해 단백질에 베타 아밀로이드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치매와 관련된 유해 단백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아 잠재적으로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뇌 속의 쓰레기장이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 것과 같으니 뇌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도 완전히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심장의 주요 혈관에 압력을 가하여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이미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사람들의 심부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오른쪽 가슴 쪽에 심장이 위치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수면 자세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을 널리 권장합니다. 이 자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심장으로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특히 대동맥이 몸의 왼쪽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혈액을 펌프질하기에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를 돕고 셋째, 위산 역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위가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중력이 자연스럽게 방해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뇌가 노폐물을 더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장기적인 인지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을 위한 최적의 배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똑바로 눕거나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데 익숙하다면 갑자기 자세를 바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무릎 사이에 단단한 베개를 사용하여 척추를 정렬하고 고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밤에 뒤척여 다시 똑바로 눕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 뒤에 큰 베개나 바디 필로우를 두는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몸을 특정 자세로 고정하는 특수 수면 보조기구나 자세 교정 베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형외 과용 목 베개 또한 경추를 올바르게 지지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산 역류로 고생한다면 침대 머리 부분을 15-20cm 정도 약간 높이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 위산 역류 증상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침대 다리 밑에 나무 블록을 놓거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외지 베개쇠기형,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들을 통해 자신을 왼쪽으로 누워 자도록 훈련함으로써 당신은 야간 호흡 문제, 심장 합병증, 그리고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매일 아침 더 건강하고 상쾌하게 깨어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수면 자세가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 노회,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잠드는 공간의 온도가 당신의 건강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습관 4트, 더운 방에서 자기. 우리 모두는 밤의 편안함을 갈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추위에 더 민감해지고 어르신들 중에는 아랫목을 따뜻하게 하거나 실내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침실은 그야말로 안식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 온도를 높이거나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모든 창문을 닫아찬 바람을 완벽히 막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따뜻한 방, 즉 더운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이 조용히 당신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노인들에게는 적절한 침실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를 넘어 생명과 직결된 안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이 들 때 자연스럽게 핵심천이 약간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천 강하는 뇌에 이제 잠들 시간이야 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어 우리가 가장 깊고 회복적인 수면 단계로 부드럽게 진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가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스스로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여 과열을 방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침실이 너무 덥다면 일반적으로 섭씨 21도와씨 70도 이상 이러한 자연스러운 냉각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몸은 이완하는 대신 과도한 열을 배출하기 위해 밤새도록 초과 근무를 해야 하며 이는 뒤척이거나 자주 깨어나거나 아침에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깨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땀을 흘렸는데도 아침에 몸이 개운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이는 과열된 침실 온도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운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의 결과는 단순히 불안한 밤을 보내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노인들에게는 그 위험이 특히 더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천 조절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 비해 과열에 더 취약해집니다. 발한 기능이 저하되거나 더위를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노인 정신의학 저널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섭씨 21도화 시 70도보다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는 노인들은 서파, 수면 슬로우 웨이브 슬립 프레이 최대 3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서파 수면은 우리 뇌가 기억을 공고히 하고 면역 기능이 최적화되며 세포 수준에서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지는 매우 깊고 중요한 수면 단계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수면 단계를 놓치는 것은 당신의 건강에 도미노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저하는 만성적인 염증 증가, 혈압 상승, 그리고 면역 체계 약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변화들은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현저히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동일한 연구는 더운 환경으로 인한 만성적인 수면 방해가 나이 관련 기억력 상실을 가속화하고 우리 몸이 감염과 싸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감기에 더 자주 걸리거나 한번 걸리면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운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은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갈증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밤 동안 땀을 흘리는 것은 우리 몸이 수분과 전해질 나트륨, 칼륨 등을 잃게 만들며 이는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어 혈전 형성 위험을 증가시키고 부정맥이나 심지어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심장 또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과열된 몸을 식히기 위한 추가적인 부담이 심장마비 또는 호흡 곤란을 포함한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가 더운 방에서 자면 호흡 곤란이 심해질 수 있고 신부전 환자는 과도한 발한으로 인해 체액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숙면을 위한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수면 전문가들은 침실 온도를 섭씨 15도에서 19도와씨, 60도에서 67도 사이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천을 조절하고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최적의 온도 범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밤에는 서늘하게 자는 것이 좋다고 했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침구를 사용하십시오. 면이나 리넨 시트는 훌륭한 선택이며 열을 가두는 무겁고 두꺼운 이불이나 전기 담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냉감 소재의 이불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추위를 많이 타는 경향이 있다면 밤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얇은 담요를 여러 겹 겹쳐서 덮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천이 너무 올라갈 때 겹겹이 덮은 담요 중 일부를 걷어내어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를 사용하거나 창문을 약간 열어 공기 순환을 개선하고 방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선풍기는 방 전체의 온도를 낮추기보다는 개인의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 또는 족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샤워 후 몸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잠옷은 땀을 잘 흡수하고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를 선택하십시오. 너무 두껍거나 꽉 끼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조정을 통해 당신은 심장을 보호하고 노뇌를 지원하며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원하고 쾌적한 침실은 단지 편안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신의 건강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침실 온도에 대한 작은 관심이 당신의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잠에서 깨어나는 아주 사소한 행동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습관 3. 너무 빨리 침대에서 나오기.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서 다리를 내렸을 때 갑자기 방이 빙글빙글 돌거나 시야가 어두워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흔히 어질어질하다고 표현하는 그 느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결코 착각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험은 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노인들에게는 너무 빨리 침대에서 나오는 것이 놀랍도록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으며 매년 수많은 낙상, 더 부상, 그리고 심지어 병원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범은 기립성 또는 체위성, 저혈 아보르토스태틱 or postural hypotension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는 누워 있다가 너무 빨리 일어설 때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혈압 강하를 의미합니다. 젊은 사람의 몸은 자세 변화에 매우 빠르게 적응하여 혈류와 혈압을 즉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떡 일어서도 순간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몸이 알아서 빠르게 보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이러한 자동 조절 시스템, 즉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관이 이완되고 수축하는 반응이 느려지고 심박수가 혈압 변화에 맞춰 빠르게 조절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누워 있다가 일어서는 순간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일시적으로 몸의 아랫부분 다리와 복부에 몰리고 뇌에 충분한 산소 공급 혈액이 몇 초 동안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어지럼증, 현기증 또는 심지어 실신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쾌하고 불편한 감각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자이마 내과학 제마 인터널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노인들은 낙상, 골절, 그리고 심지어 사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낙상은 노인들의 부상 관련 병원 입원의 주요 원인입니다. 한국에서도 노인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장기 와상 누워 지내는 상태로 이어져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심지어 사망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상당수는 밤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합니다. 이때는 수면 중 혈압이 자연적으로 낮아져 있고 몸이 여전히 수면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조절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밤중이나 새벽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급하게 일어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어두운 환경은 이러한 위험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밤중 낙상의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 머리 부상 뇌진탕, 뇌출혈, 손목 골절 등이 흔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부상으로 인한 회복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80대. 이 할머니는 밤에 급하게 일어나 화장실에 가시다가 침대 옆에서 넘어지셔서 대퇴골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수술 후에도 오랜 재활 기간을 거쳐야 했고 이로 인해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지는 등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셨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일어설 걸, 왜 그렇게 급했을까라며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안타까웠습니다. 일부 노인들에게는 단 한 번의 낙상이 독립성 상실, 장기간의 병원 입원, 또는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위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더 안전한 습관을 채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밤 습관에 몇 가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잠에서 깨어나면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치 아침에 자동차 엔진을 예열하듯 몸에도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서려 하지 말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몸이 적응하도록 최소 30초에서 1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뇌와 혈액 순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준비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앉아 있는 동안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고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몇 번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은 혈액 순환을 활성화하여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과 같습니다.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항상 두십시오. 특히 탈수되기 쉬운 경향이 있거나 새벽에 목마름을 자주 느낀다면 일어서기 전에 소량의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이 혈액량을 늘려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이 밝고 안전한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침실과 화장실 사이에 낮은 야간등을 설치하거나 동작 감지 센서가 있는 조명을 활용하여 어둠 속에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발밑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는 작은 장애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어설 때 주변의 튼튼한 가구에 침대 옆 협탁, 옷장 또는 손잡이가 있다면 잡고 일어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는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안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입니다. 집안에서는 미끄럼 방지 처리된 슬리퍼를 착용하고 미끄러운 양말이나 느슨한 깔개, 어질러진 물건 등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바닥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특히 어두운 밤에는 작은 장난감 하나도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혈압을 낮추는 약물에 혈압 강화제, 이뇨제, 일부 항구울제를 복용 중이라면 약을 복용하기 가장 좋은 시간과 복용량을 조절해야 하는지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경우에 따라 밤보다는 낮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기립성 저혈압 위험을 줄이는 데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단계를 따름으로써 당신은 야간 낙상 위험을 극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인 건강과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은 단지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밤 당신이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듯 밤새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심각한 위험, 바로 밤의 소음과 호흡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습관 딛고, 코골이, 호흡 중단 또는 불면증 무시하기, 코골이는 종종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흔하고 무해한 성가신 소리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코골이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작 코골이 당사자는 자신의 문제점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이 들면 다 코를 고는 거지 우리 아버님도 코골이가 심하셨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그 밤의 소음이나 때로는 그와 함께 나타나는 호흡의 멈춤이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무언가의 경고, 신호라면 어떨까요? 노인들에게 코골이, 호흡 중단 또는 만성 불면증과 같은 증상을 무시하는 것은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의 무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듯이 우리 몸에 소리 없는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도 흔하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 진단되지 않는 노인 수면 장애 중 하나는 바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Obstructive Sleep Apnea, OS의 하심입니다. 이 질환은 수면 중에 목 안쪽의 근육들이 너무 이완되면서 기도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힐 때 발생합니다. 그 결과 호흡이 몇 초 동안, 심지어는 수십 초 동안 멈추기도 하며 이러한 호흡 정지가 밤에 수백 번씩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매번 호흡이 멈출 때마다 혈액 내 산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우리 몸은 산소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심장을 더 강하고 빠르게 뛰게 만듭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산소 부족과 심장 부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혈압, 불규칙한 심장 박동부 정맥, 심장마비, 그리고 뇌졸중의 훨씬 더 높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치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수면 심장 건강 연구 슬립 하트 헬트 스터디에 따르면 치료받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은 노인들의 치명적인 심장마비 위험을 30% 증가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최대 60%까지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점은 약 40%의 노인이 수면 무호흡증의 영향을 받지만 추정상 80%의 사례가 진단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심한 코골이나 밤새 뒤척이는 수면 습관이 심각한 의학적 질환의 증상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잠만 잘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수십 번 호흡이 멈추는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을 겪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몇 년째 만성 피로와 주간 졸림을 호소하셨는데 수면 다원 검사 결과 중증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깜짝 놀라셨습니다. 본인은 코골이도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위험은 심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당신의 뇌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강탈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기억력 문제, 집중력 저하, 혼란, 그리고 심지어 치매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치료받지 않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노인들은 기억 및 의사 결정에 책임이 있는 뇌 영역에서 정상적인 연령 관련 뇌 위축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뇌 수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는 수면 무호흡증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피로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수면 무호흡증이나 다른 심각한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종종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이 가장 먼저 징후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크고 지속적인 코골이, 코골이 소리가 매우 크고 옆방에서도 들릴 정도라면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코골이 도중 갑자기 소리가 멈추거나 컥컥거리는 소리가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호흡 중 긴 멈춤 무호흡, 코골이가 갑자기 멈추고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다가 이어서 크게 헐떡이거나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난다면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배우자나 동거인이 이러한 현상을 목격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 헐떡이거나 숨 막힘, 잠자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소리를 내며 깨어나는 경우, 이는 기도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잦은 각성, 밤에 자주 깨어나 화장실에 가거나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등 수면의 연속성이 깨지는 경우,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뇌가 위험 신호로 인지하여 잠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나타나는 증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구강 건조, 인후통, 두통 특히 뒷골이 당기는 듯한,
또는 목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 이는 밤새 코골이와 호흡 곤란으로 인해 목과 호흡기에 무리가 갔음을 시사합니다. 낮 시간에 심각한 피로, 밤에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지만 낮 동안 극심하게 피곤하거나 활동 중에도 참을 수 없는 졸음을 느끼는 경우, 심지어 대화 중이나 운전 중에 잠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밤새도록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성 불면증, 잠들기 어렵거나 밤에 자주 깨어나 다시 잠들기 힘든 만성적인 불면증, 또한 기저에 깔린 심혈관, 신경학적 또는 호르몬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경고 신호입니다. 만성 불면증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고혈압 및 당뇨병과 같은 기존 질환을 관리하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체 없이 의사 또는 수면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수면 클리닉에서는 수면 다원 검사 등을 통해 코골이와 무호흡증의 심각도 그리고 정확한 원인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CPAP 지속적 기도, 양압 요법은 가장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공기 압력을 통해 밤새도록 기도를 열어주어 호흡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외에도 체중 관리과 체중이 원인인 경우 생활 습관 변화 음주, 흡연 자제, 경우에 따라서는 구강 장치나 수술적 치료 등이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노인들의 심혈관 위험을 최대 42%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코골이와 불면증은 단지 성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당신의 심장, 노회,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밤의 소음 속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는 것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밤에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 바로 특정 약물 복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하는 습관이지만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습관 1. 특정 약물 취침 전 복용. 많은 노인들에게 취침 전 약 복용은 매일 밤 반복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불면증으로 인해 잠드는 데 도움이 되는 수면제이든 고혈압을 관리하는 혈압약이든 아픈 관절을 완화하는 진통제이든 이러한 습관들은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며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적인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약을 챙겨 먹는 것은 마치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루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이 습관이 조용히 당신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특정 약물들을 밤에 복용하는 것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의도하지 않은 때로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기계에 잘못된 연료를 주입하는 것과 같아서 당장은 문제없어 보일지라도 결국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심각한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약물은 수면제와 진정제입니다. 불면증이나 불안증세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흔히 처방받아 복용합니다. 디아제팜, 클로나제팜, 트로나제팜, 알프라졸람, 엘프라졸람과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은 중추 신경계를 억제하여 진정 효과를 유발하고 잠을 유도합니다. 이는 분명 잠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호흡을 더 느리고 얕게 만듭니다. 특히 이미 심장 또는 호흡기 질환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부전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호흡 억제는 밤 동안 산소 부족을 심화시키고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국 의학 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노인들은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낙상, 약골절, 그리고 심지어 사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고 합니다. 약물의 진정 효과는 다음날 아침까지 지속되어 어지럼증, 혼란, 비틀거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야간 활동 중 사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수면제를 복용 후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수면제가 너무 독한가 봐요. 밤새도록 머리가 멍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수면제만이 아닙니다. 일부 항구울제와 근육, 이완제도 밤에 복용할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수면 자체를 방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기억력과 인지 건강에 필수적인 깊은 수면 단계 섭파,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수면 방해는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혼란을 증가시키고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뇌는 밤새도록 청소 과정을 거쳐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데 약물로 인해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통제, 특히 이부프로페나이 부프로펜이나 디클로페낙 디크로페나치와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는 자주 사용될 경우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신장과 간에 과부하를 주어 우리 몸이 독소를 제거하고 약물을 대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장과 간 기능이 저하되어 약물 배출 능력이 떨어지므로 젊을 때보다 더 적은 용량으로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약물에 혈액, 희석제과 함께 복용할 경우 위장 출혈이나 신장 손상과 같은 심각한 내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관절 통증 때문에 매일 밤 NSAID를 복용하시다가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입원하신 적도 있습니다. 혈압약 역시 또 다른 흔한 문제입니다. 물론 일부 환자들은 밤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이 주간 혈압 조절에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사가 환자의 혈압 패턴을 면밀히 분석한 후 내리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는 잠자는 동안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야간 저혈압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아침에 어지럼증, 실신, 그리고 심지어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저널 저널 of Hypertension의 연구는 혈압약 복용 시간이 야간 혈압 패턴과 전반적인 심혈관 위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혈압약 복용 시간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가장 숨겨진 위험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만성질환이 많아지고 여러 병원에서 각기 다른 약을 처방받으면서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와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각 약물에 대한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한 약물이 다른 약물의 효과나 부작용을 증폭시키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위험이 증가합니다. 진정제, 진통제, 그리고 다른 약물들을 의학적인 지도 없이 혼합하여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마구잡이로 섞는 것과 같아서 어떤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항상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새로운 약물을 시작하거나 기존 약물을 중단하거나 복용량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의사와 약사는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다른 약물들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복용 계획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목록을 작성하여 의료진과 공유하십시오.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 의약품, 영양제, 한약, 건강기능식품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질문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혼란, 어지럼증, 과도한 졸음, 소화불량과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면 즉시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더 안전한 대안, 약물이나 복용 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진정제 사용을 피하십시오. 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가능하다면 허브차, 이완 기법에 명상, 심호흡, 규칙적인 운동, 인지행동, 치료 CBTI와 같은 자연적인 수면 보조제나 비약물적 치료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밤에 혈압약을 복용한다면 정기적으로 혈압을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인 수치나 어지럼증과 같은 특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제공자에게 보고하십시오. 혈압 측정 기록을 꾸준히 남겨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약물 복용은 당신의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명하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습관에 대해 적극적이고 정보를 충분히 얻음으로써 당신은 건강을 보호하고 야간 사고 위험을 줄이며 더 안전하고 편안한 밤의 수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안전과 장수하는 삶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밤을 위한 마지막 조언, 우리가 지금까지 7가지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수면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부터 시작하여 늦은 밤, 식사, 잘못된 수면 자세, 더운 방에서 자기, 너무 빨리 침대에서 나오는 습관, 코골이나 불면증과 같은 경고 신호 무시, 그리고 특정 약물들의 부적절한 밤 복용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건강과 안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러한 숨겨진 위험들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으니 다음 단계는 단지 아는 것을 넘어 오늘 밤부터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저런 실수를 했었네. 우리 남편 코골이가 그냥 코골이가 아니었구나 하고 무릎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처럼 무심코 해왔던 습관들이 자신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내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침실 온도를 당신의 몸에 가장 적합한 온도로 조절하거나 저녁 간식 메뉴와 시간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들은 당신의 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더 길고 건강한 삶을 향한 귀중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수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뇌 기능을 최적화하며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작은 노력이 미래의 당신에게 커다란 건강 선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직접 관리할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혹시 당신은 이 글에서 언급된 위험한 습관들 중 일부를 무심코 해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당신만의 특별한 노하우? 예를 들어, 잠들기 전 스트레칭이나 특정 허브차를 통해 더 나은 숙면을 취하고 안전하게 밤을 보낼 수 있었던 비법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와 조언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경험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 이 글이 당신에게 유용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우리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더 많은 건강 팁과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은 수면과 건강을 향한 당신의 여정은 바로 오늘 시작됩니다. 시청해 주시고 우리 채널을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